그리고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네. 이 법안 네.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네. 공교롭게도 어제 네. 대법원이 네. 내란과 외환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고 2심부터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예규를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규를 적용한다는 것은 너무 유동성이 큽니다. 아하. 그리고 그 예규를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아닌 여러 재판부에서 네. 그냥 이렇게 배당하겠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음. 그런데 저희 당은 완전히 생각이 다른 게 네. 국민들 열망도 그렇고 이번에 내란 재판을 보면서 미진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이게 최선인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생각하는 것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너무 괴리가 크다. 그래서 저희가 당에서 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의총을 했고 비공개 의총을 했고 그다음에 법사위의 기본안을 가지고 한정희 정책위장이 너무 많은 단체들 관련자들을 만났어요. 네. 만나서 이게 이제 아무리 좋은 법안이라도 위헌성에 걸리면 위헌에 걸리면 이건 안 하는 이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위헌성을 좀 배제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기본안을 만들었어요. 아마 오늘 최고위에 그게 보고가 될 건데 네. 대략 내용은 이제 저 대법원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급 판사회의나 그다음에 기타 그 판사들에서 추천을 한 다음에 그것을 그 위원으로다가 선택하는 네. 그런 쪽으로다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게 아주 디테일하게 의원들에게 아직 그 명확하게 공유되지는 않았지만 오늘 의총이 있고요. 오늘 의총에서 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겠네요. 이것이 실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그리고 걸림돌을 치우면서 실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당의 임무이기도 해서 네. 국민들께서는 걱정 안 하셔도 저희가 이번 다음 주에 잘 정리해서 본회의 통과시키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희대 사법부의 이 예규 네. 이거 상관없이 네. 법안 처리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네. 예규 자체가 이게 마음대로 만들었다 없앴다. 아, 그럼요. 네, 그럼요. 이거 어떻게 믿느냐? 그럼요. 믿을 수 저희는 당연히 법률이 있고 예규는 저 부처의 가장 하위의 네. 규정 아니겠습니까? 그 법률이 규정을 해줘야지 그것은 탄력의 힘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네. 예규로 할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중체대한 일을. 네, 네, 네. 그래 법안으로 네. 꼭 추진해서 처리하겠다라는 네. 거. 저희 댓글을 보니까 네. 우리 애청자 소피아 선님께서 네. 의원님 제 이모님이랑 많이 닮으셨어요 이런 말씀. 제가 전국에 저하고 닮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너무 흔하게 생겨가지고 전국에 저를 닮았다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전국에 저를 닮은 분들. 친근하게 또 우리 너무. 아 시청자분들이 다가갈 수 있는 진짜 뒤에서요. 저 아줌마 그러면 제가 얼른 뒤돌아봐요. 예. 그렇게 친근하게 우리 당원들 네. 또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자, 이 조희대 대법원장 네. 아직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네. 사실은 민주당 이제 당원들 지지층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리를 지키는 게 맞느냐, 네. 왜 물러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 사퇴하라 이런 목소리 네. 당원들 중심부터 네.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회에서도 뭐 여러 이제 탄핵 얘기도 일부에서는 하고 네, 있고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리를 계속 지키면은 이 사법부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우려도 네. 있습니다. 의원님 생각 어떻습니까? 저는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장은 임기가 보장된 상권 분립의 한 축이기 때문에 네. 이 뭐 탄핵하고 이러면 굉장히 국가가 이제 뭐 혼란스러운 이 지경도 있지만 탄핵하자는 분들도 꽤 되십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네. 스스로 판단해서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12.3 내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한 축인 사법부가 강력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네. 다시 대한민국을 원상복귀로 돌리는 데 있어서 역할을 했더라면 국민들께서 이러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 역할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본인 스스로 사임하시는 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저는 훌륭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주기현 재판장의 재판 이것도 어떻게 보고 저 내란 그거 재판. 볼 때마다 네. 왜 부끄러움은 나의 몫인지
정말 막 웃으면서 그리고 예. 그 증인들을 통제하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그 재판하는 모습들이 전 국민들이 보는데 저 정말 너무 속상해요. 속상해요. 그런 저런 판사가 저 이런 중요한 재판을 맡고 있다는 자체가 네. 너무 부끄럽고 한심스럽고 정말 민망합니다. 민망한 네. 상황이다. 네. 그래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재판 자체 제일 중요한 재판이 네. 주기현 재판장이 그렇습니다. 담당하는 재판이 되다 보니까 네. 윤석열 풀어주기도 하고. 그 재판하는 모습을 보면은 가족 오락관 얘기는 그 예는 많이 언급이 됐지만 이게 재판관 그래서 모습인가? 내란 전담 재판부가 음흠.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 직위원 재판부를 보고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그렇네요. 거예요. 맞아요. 예, 그거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직위원 판사님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진작했어야 된다 이런 아쉬움도 진작했어야죠. 있고 예. 이럴 줄 몰랐다, 네. 속았다 이런 말씀 네. 많이 하고 계신데 네.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 이제 2심부터 네. 가동이 된다. 네. 대법원에서 뭐 예규를 만들든 말든 네. 법으로 법으로. 하겠다. 네. 법으로 제정해지고 흔들리지 네. 않는다. 그럼요. 이렇게 강조를 그럼요.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네. 법으로 만들어서 법으로 정의하고 법으로 심판하는 그런 대한민국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여쭤보면 네. 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손을 잡고 네. 통일교육 특검하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교 분리 원칙에 대해서는 대단히 찬성. 네. 그런데 이게 마치 민주당 인사들이 한두 명씩 거론되니까 이게 민주당의 큰 게이트가 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이렇게 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의 정치인들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전재수 장관께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딱 사임하고 네. 나오시는 순간 그 진정성을 봤어요. 왜냐면 대통령께 요금만큼이라도 불편함 끼쳐드리지 않고 네. 국정 동력을 본인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까 걱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오고 나서 나 개인 전재수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당당하게 싸우겠다 이렇게 하고 나오신 거잖아요. 저는 전재수 장관의 그 진정성을 믿고 네. 아무리 특검하자고 해도 나올 거 없습니다. 그리고 박종희 기자님 제가 전국을 다니잖아요. 네. 이제 지역에 가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각종 그 종교들 저희가 이제 뭐 이런 얘기하면 좀 네, 얘기할래나 네. 뭐 통일교나 뭐 그다음에 신천지나 이런 것들이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런 분들이 우리 단체에 무슨 행사 있는데 한번 와주세요. 이러면 정치인으로서 그분들도 다 시민인데 안 가기가 참 뭐하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걸려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큼의 네. 그런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그리고 특검 꿈도 꾸지 마라. 네. 그러니까 특검할 때가 아니고 지금 경찰 수사를 볼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사 보고 수사 수사가 보고. 미진하고 예. 만약에 수사에서 뭔가 나오면 예. 그때 논의할 일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황제 조사가 있고 네. 그리고 막 말도 안 되는 네. 얘기가 수사 과정에서 나오고 이렇게 네. 되면 네. 수사 잘못됐네. 그렇죠. 그때 특검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건희 수사와 네. 또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검찰 수사와 이게 이제 경찰은 지금 빠르게 수사를 하고 있다. 네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표께서도 이 문제가 터졌을 때 빨리 경찰로 이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검에서 아마 바로 이첩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 이걸 집중해서 수사할 수 있는 네. 수사 주체가 나서서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오늘 전재수 전 장관이 경찰에 출석을 하면서 네. 불법 금품수수 결탄 거 없다라고 다시 한번 입장을 네.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부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쿠팡 문제 네. 이거 아마 생활하신 분들 네.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 정보들이 다 새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쿠팡의 대응, 네. 김범석 의장, 네. 범킴의 대응 이런 걸 와. 보면 청문회도 그렇고 네. 이래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김범수 의장. 의장의 그 행태는 국민을 너무 무시한 거고요. 이게 이제 외국 회사라는 글로벌 뭐 예. 기업의 CEO이기 때문에 예, 껍데기를 둘러 쓰고 예. 지금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셔야 되고 좀 그 강하게 질책해 주셔야 되고요. 네. 저희도 쿠팡 탈퇴했습니다. 아, 저희 아침마다 쿠팡에서 물건이 오는데 사실 국민들은 이 시스템이 편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편한 만큼 국민들의 권익을 지켜주지 못하는 회사라면 이거는 철퇴를 맞아야 당연한 거고요. 네. 그래서
갈아탔습니다. 갈아탔고 아. 저는 이거를 국민들께서 좀 전 국민 운동으로라도 해서 정말 국민들의 권익에 손상이 가는 회사라고 하면 당연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무언가 대책을 내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나 몰라라 배째라 하는 식으로 하면 이거는 반드시 배째라는 국민적 식으로. 저항을 받게 되는 거고 저는 그 중에 하나로 작은 실천이지만 네. 쿠팡 물건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 청문회 자체, 국회 대표,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가 있는 게 국회 권능을 네. 깔아 뭉갠 거 아니겠습니까? 깔아뭉갠 거죠. 김범석 의장이. 국회는 당연히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 사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그러니까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그 권한이 있는 거고 그러면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국회에다 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다가 하는 거거든요. 국민에게 대답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쿠팡은 국민의 부름을 거부한 거예요. 예. 거부한 거다. 예, 거부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고 착각하고 오판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청래 대표가 오늘 회의에서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에 1인 1표제 재추진한다. 네, 네. 아마 이제 내년 1월이 될 걸로 보이는데 네, 네. 이건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당연한 수가 있겠네요. 수준이라고 보고 예. 아마 대통령께서도 아쉬워하셨던 걸로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 1인 1표제 이번에 네. 이 투표한 사람 수가 부족해가지고 정격수 통과가 안 됐어요. 제가요 조직부총장이었잖아요. 제가 예. 그날 밤에 들어가서 집에 가서 이불킥을 얼마나 했는 줄 아세요? 저는요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 이게 조금만 민감한 문제고 그래서 중앙위원들한테 전화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아, 괜히 또 오해 사고 괜히 오해 살까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네.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다 전화를 하는 거였대요. 아, 그래서 자기 검열이 너무 심했다. 만약에 전화를 한 통화라도 더 했으면 이게 정말 찬성률은 엄청나게 높은데 정족수가 부족해서 안 된 거잖아요. 제가 그 잘못을 인정하고 이번에 지방선거를 당원당규 개정안은 네. 전화를 토가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것까지 하고 네. 조직부총장을 사임했습니다. 아. 네. 이번에는 이 투표한 그 숫자가 부족해서 네. 이게 안 되는 일은 없겠다. 없도록 이제 후임 조직부총장이 열심히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후임 부총장이 할 거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전 네. 충남 이 네. 통합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오늘 보니까 대전 충남 특별시 추진단 네. 이 황명선 네. 추진단 상임위원장이 네. 기자회견도 하고 추진의 뜻을 이제 밝히고 있는데 네. 이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어제 충남을 갔다 왔거든요. 대전도 갔다 왔거든요. 그러셨어요? 예. 그런데 분위기가 음. 굉장히 차분했어요. 이미 네. 대통령께서 큰 그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미리 아마 그 충남도의회, 대전시의회에서도 통합과 관련한 조례가 이미 다 네. 통과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거고 네. 대통령께서는 지방선거가 있기 전에 통합을 해서 그다음 이 대한민국의 중심인 이 충남 대전권에 뭔가 큰 역할을 맡겨야 되지 않겠냐라는 큰 뜻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차분했고요. 네. 뭐 잘 준비되고 있는 것 잘 같습니다. 준비되고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 집중돼 있는 이런 네, 것들을 네, 네. 하나하나 지금 네. 덜어내는 그 과정에 네, 있다라는 네. 생각도 이제 들고 5극 3특의 가장 첫 번째 시동을 걸으셨다라고 그렇네요.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대통령님은 다 큰 뜻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된다.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6개월 네. 이 평가도 한번 의원님께 들어보고 싶어요. 6개월 어떻게 보면 참 뭐 빠르게 지나온 것 같기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10분의 1 지나갔다 네. 좀 아쉬워하는 네. 그런 느낌도 들고 네. 6개월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우리가 대통령이 외국 나가면 늘 가슴 졸이던 일들이 있었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 날 약주하시고 안 나오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하고, 그리고 온 국민들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걱정 국민들이 하나도 하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동의하고 칭찬만 하면 다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1년 전에 내란이 있었던 나라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회복시킨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이 영도력이란 말씀은 좀 그럴까요? 네, 대통령님의 이 실력에
저희가 감탄할 따름이고 저희 당이 할 일은 그리고 국민이 할 일은 대통령께서 이렇게 한 발 한 발 힘겹게 가시는 과정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박수 쳐드리고 함께 가는 그 역할을 충실해 주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네, 네. 자랑스럽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교 무대도 이렇게 복귀한 거 K 민주주의를 네. 민주주의. 전 세계에 알리면서 어떻게 네.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전 세계 정상들이 막 모이면서 네. 대한민국을 선도 네. 국가로 인정하는 네. 그런 네. 모습 이것도 네. 봤고 네. 에이펙 정상회의 때는 정말 대박이었던 것 멋졌어요. 같아요. 대박이었어요. 예. 저희는 이제 그 국회의원이니까 뭐 미국이 오늘 올까 말까, 중국이 올까 말까, 그리고 미국에서 관세 협상은 잘 될까 어떨까 이런 걱정들을 너무 맞아요. 했잖아요. 세상에 걱정이 괜한 우려였어요. 한 방에 정리하시고 핵 추진 잠수함 그 자리에서 딱 얘기하고 정리하는데 그러니까요. 예. 와 진짜 이거는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드라마를 보는 거. 진짜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뭘 봐도 넷플릭스보다 재밌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요즘은 예. 뉴스 보는 게 낙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뉴스 네. 보는 게 낙이다. 네. 맞아요. 박정희 아스파 보는 것도 이제 낙이 되고 아, 그럼요. 행복함이 돼야 되는데 아, 네. 문정모 의원님이 자주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깨알같이 본인 홍보를 하시네. 제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제 마음대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 그래서 박정호 우리 예. 기자님 좋아합니다. 네. 바쁘셔서 안 나오시다가 오늘 네. 오셔서 네. 저희가 말씀 나눠서 너무나 네. 좋고요. 네. 자, 다음 주 뭐 어떻게 보면은 1월 네. 11일까지 뭐 토론회와 아니 당원들 만남 이런 네. 일정이 촘촘하게 계속 진행이 될 것 네. 같은데 아까도 최고위원 선거 나서기는 포부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당원들 만나게 되면 네. 어떤 말씀하고 계신지 또 어떤 말씀 하실지 이것도 아. 정리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에 이렇게 말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전국에 계신 당원님들 저 문정복은 92년도 김대중 대통령님 선거운동원으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람마다 각기 출발선이 다 다르잖아요. 네. 누구는 판검사를 하다가 시작하고 누구는 교수님을 하다가 시작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선거운동원으로 출마했지만 재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정당입니다. 출발선은 다 다르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그 장을 열어주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공정함과 평등함이 너무 자랑스럽고 네. 아름답습니다. 이 정당에서 열심히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기초의원 출신이잖아요.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시는 전국의 지방선거를 준비하시는 후보자님들께서 적어도 최고위원회에 내 맘 하나는 좀 알아주겠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댈 최고위원 하나는 있으면 좋겠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역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합니다. 예, 이 시간 안 드렸으면 어쩔 뻔했나 그러게요. 싶어요. 예. 네. 많은 당원분들, 시청자분들이 딱 보시고 항상 찾아보시고 문정복 의원이 이렇게 또 정치 시작했구나. 네. 또 이런 포부와 이런 계획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불러주셔서 별 감사합니다. 말씀을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한 문정복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